오늘은 켄 윌버의 무경계 중에서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걸까요? 근원적 경계의 생성 원인과 죽음의 공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빅뱅으로 설명하는 과학에서부터 빅데디로 설명하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태초의 창조 시점을 정확히 설명하고자 애써왔다. 그러나 최초의 원인을 과거 속에서 탐구하더라도 충분한 이유로 해서 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 최초의 원인은 어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현재의 사건이자 현재의 사실이며 현재의 활동이다. 나아가 이 최초의 원인을 우리 존재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에게 돌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있어 실로 진정한 나이기 때문이다. 이 영속적으로 활동하는 최초의 원인인 근원적 경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의 우리의 행위이다. 이 모든 의문 중에서 가장 궁금한 측면은 도대체 왜 근원적 경계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왜 원죄가 존재하는가? 왜 윤회의 세계, 환영의 세계, 경계의 비참함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의문이긴 하지만 함정에 빠지기 쉬운 난제이다. 왜 근원적 경계가 생겨나는가? 라는 물음은 실제로 근원적 경계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는가에 관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원적 경계가 세워지기 이전에 선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아무것도 그것을 야기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존재로 끌어들이지 않았다. 만일 근원적 경계에 어떤 원인이 있었다면 그 원인 자체가 새로운 근원적 경계일 것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최초 원인이 어떤 원인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최초의 원인일 수 없다. 따라서 처음에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왜 근원적 경계가 만들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유일하게 가능한 답은 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라리 근원적 경계는 우리 자신의 현재 활동으로서 원인 없는 활동 그 자체로서 스스로 발생한다. 그것은 합일의식 속에서의 합일의식에 의한 하나의 움직임. 많은 결과를 낳지만 그 자체는 어떤 결과도 아닌 하나의 움직임이다. 우리는 마지막 장에서 이 최초의 전개 과정으로 되돌아가서 그것의 비밀스러운 활동을 간파해낼 수 있을지 알아볼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 또다시 이 순간에 근원적 경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목볼로그 예에서 보았듯이 이제 우리는 매번 하나의 경계가 실제 위에 덧씌워진다는 사실과 그 경계는 대립한 것처럼 보이는 양극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근원적 경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근원적 경계는 합일 의식 자체의 한가운데를 둘로 분할하면서 주체 대 객체, 아는 자와 알려진 대상, 보는 자와 보여진 대상,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유기체 대 환경의 대립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피부 경계와 같이 부정할 수 없는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자연스러운 선은 하나의 환상적 경계, 담장이 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해 놓는다. 크리슈나무르티는 그 간격으로 인해 보는 자와
보여진 대상 사이에 구분이 생기고 그 구분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갈등이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런 근원적 경계가 발생하면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전 유기체 그리고 환경 양쪽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며 자신이 지각하는 세계와 하나가 아니게 된다. 그 이유는 이 둘의 대립은 이제 화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는 스스로를 오직 환경에 대항하는 자신의 전 유기체하고만 동일시하게 된다. 유기체는 나이지만 환경 전체는 나 아닌 것이 된다. 그는 피부 경계 안쪽에 자리 잡고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를 사방으로 응시한다. 나는 내가 만들지 않는 세계 속에서 홀로 두려워하는 이방인이다. 근원적 경계의 생성과 더불어 그는 이전의 모든 것과 하나인 정체성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심신하고만 배타적으로 동일시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진정한 나로부터 떠난 척 합일 의식 수준으로부터 멀어진 척하게 되고 자신이 분리되고 고립된 유기체로서만 살고 있다고 상상한다. 이것이 바로 스펙트럼의 그 다음 주된 수준인 전 유기체 수준의 창조기원이다. 근원적 경계는 유기체 환경의 통일을 분열시키고 안에 있는 나 대 밖의 세계라는 언뜻 갈등하는 듯 보이는 유기체 대 환경이라는 양극을 만들어낸다. 그 뒤에 만들어지는 모든 경계는 이 최초의 경계에 의존하게 된다. 장자가 설명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없다면 나도 없을 것이고 내가 없다면 구별할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원적 경계의 생성으로 인해 이제 나는 내가 주변의 세계로부터 다리 놓을 수 없는 심연에 의해 영원히 떨어져 나온 것처럼 느끼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가 아니다. 우리는 우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합일의식은 개화적 의식이 되고 지고의 정체성은 개별적인 정체성이 되고 진정한 나는 가상의 나가 된다. 그렇게 해서 처음의 주요 양극인 보는 주체와 보여진 객체는 영원한 포옹으로부터 갈라서게 되고 이제 서로 불구대천의 적으로 맞서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 대 세계관의 투쟁이 시작된다. 저 밖에 있는 환경은 지금 내가 진정한 나라고 느끼고 있는 나의 유기체, 곧 나의 심신을 소멸시킬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요소가 최초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압도적인 의미를 갖게 될 운명을 타고난 요소이다. 즉, 의식의 내부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출현하는 것이다. 고대 도가의 한 현자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옛 진인은 생명을 사랑하거나 죽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생명을 받더라도 기뻐하지 않았고 물러날 때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분들은 태어나게 왔다, 태어나게 갔다. 이와 같이 그분들에겐 도에 저항하려는 마음의 바람이 없었으며 인간의 수단으로서 하늘의 뜻에 저항하려는 그 어떤 바람도 없었다. 그렇다면 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현자는 다른 곳에서 진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알고 있다는 생각을 모두 버렸다. 스스로를 육신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나는 무한한 하나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유기체의 죽음은 오직 배타적으로 유기체하고만 동일시하고 있는
나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환경으로부터 분리한 순간, 오직 그 순간에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의식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옛 진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심신을 초월하여 영원히 무한과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 진인이야말로 임재선사가 지적했듯이 우리의 참된 자, 즉 합의의식이다. 근본적인 나는 우주로서의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외견상의 개인적 죽음은 단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이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바라는 것이 되기도 한다. 오직 부분만이 죽음을 맞는다. 전체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나 나 스스로를 배타적으로 특정 유기체에만 국한된 존재로 상상하게 되면 그 유기체의 죽음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 절실해진다. 죽음의 문제, 무에 대한 공포가 나 자신을 부분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나의 핵심이 되고 만다. 죽음에 대한 이런 근원적인 공포감은 분리된 나로 하여금 삶과 죽음의 일체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했던 다른 모든 대극들과 마찬가지로 존재와 비존재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외견상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 둘은 심층에서 볼 때 동일한 것이다. 삶과 죽음, 탄생과 사망은 단지 현재라는 무시간적 순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막 태어난, 이제 막 존재에 참여한 것은 어떤 것이든 그 배후에 아무런 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바꿔 말해 탄생이란 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막 죽은, 이제 막 존재하기를 멈춘 것에게는 그 앞에 아무런 미래도 없다. 즉 죽음이란 미래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과거도 어떤 미래도 동시에 모두 없다. 즉 탄생과 죽음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는 하나이다.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막 태어난다. 지금 이 순간에서는 결코 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 이전의 무언가를 절대로 찾아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막 죽어간다. 지금 이 순간에서는 결코 미래를 볼 수 없으며 그 이후의 무언가를 절대로 볼 수 없다. 돌연히 존재하고 동시에 사라진다. 따라서 현재 순간은 대극의 합일, 탄생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 삶과 죽음의 합일이다. 이펜 선사가 말한 것처럼 모든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고 모든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다. 그러나 배타적으로 유기체와만 동일시하는 사람은 탄생과 죽음 중 반쪽만을 받아들인다. 나머지 반쪽인 죽음은 거부한다. 사실상 죽음은 그가 지금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죽음이란 미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하는 것은 실제로 미래 없이 살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우리는 현재 순간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지 않기 위한 하나의 약속으로서 미래를 요구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이런 공포는 공공연히 작용하든 미묘하게 작용하든 언제나 내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동경하도록 최소한 내일을 의도하도록 내몬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미래를 찾아 나서도록, 미래에 다가가도록, 미래를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간단히 말해 죽음에 대한 공포는 강렬한 시간 감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얄궂게도 분리된 나란 본래 환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분리된 나의 죽음 또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수피 신비가 히즈라트 이나야트하는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죽음이라는 것은 환상을 제외하곤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생전 두려워 떠는 것은 그 환상에 대한 인상일 뿐이다. 이 수준에서 사람들은 시간이란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환상 속에서 환상에 불과한 죽음에 대한 자신의 공포를 진정시키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간이란 하나의 환상을 밀쳐내기 위한 또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버스 여행 중에 늙고 나약해 보이는 노인을 만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노인은 한 손에 누런 종이봉투를 들고 음식 부스러기를 그 봉투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마침내 여행자는 더 이상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종이봉투 속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몽구스라네. 뱀을 죽일 수 있는 동물이지. 헌데 왜 그 동물을 데리고 다니십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이보게나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환각 증세를 보일 때 뱀들을 쫓아낼 몽구스가 필요하다네. 하지만 그 뱀들이 그저 환상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노인은 이렇게 응수했다. 알다마다. 하지만 몽구스 역시나 상상이라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음이라는 환상을 내쫓기 위해 시간이라는 환상을 사용한다. 무시간적이며 영원한 지금이란 과거도 미래도 알지 못하는 하나의 자각이다. 영원한 지금에는 어떤 미래도 어떤 경계도 어떤 내일도 없다.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 앞에도 그것 뒤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죽음의 상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미래도 내일도 다가올 어떤 시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미래 없이 전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즉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그는 시간을 넘어선 현재에 산다. 그러나 근원적 경계의 생성과 함께 인간은 죽음을 거부하고 그로써 미래 없이 살기를 거부한다. 간단히 말해 인간은 시간 없이 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시간을 요구하고 시간을 창조하며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살아남는 것이 희망이 되고 시간은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 되며 미래는 유일한 목표가 된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근원인 시간은 상상 속 구원의 원천이 된다. 최후의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인간은 시간 속으로 무모하게 달려든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분리된 나의 핵심과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곧 죽음이다. 우리는 미래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 순간 기대와 미완성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매 순간을 스쳐보내면서 살아간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인해 진정한 무시간적 현재는 그저 덧없이 질주해가는 1, 2초의 현재, 스쳐 지나가는 현재로 전락한다. 우리는 매 순간이 미래의 순간으로 지나가기를 기대한다.
언제나 상상 속 미래를 향해 달려감으로써 죽음을 도피하는 척 하려고 말이다. 우리는 미래 속에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을 원하지 않는다. 또 다른 지금, 또 다른 지금, 그리고 또 다른 지금.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을 원한다. 그렇게 해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지극히 짧은 현재는 우리가 그것이 끝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덧없이 재빨리 지나가 버린다. 현재가 끝나길 바라는 것은 그래야 미래의 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미래의 순간도 역시 다만 스쳐가기 위해 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켄 윌버의 무경계였습니다.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우리는 모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쇠퇴의 과정을 거쳐서 소멸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우리는 이 육신의 쇠퇴와 죽음에서 도피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 썩어 없어질 자신의 육신은 그저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정적인 불멸성을 추구하면서 하나의 관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 즉 에고라고 불리는 지적인 추상물인데요. 이 에고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에고는 자신의 영속성을 확인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세속의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신을 부풀리고 세상과 타인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더욱더 고립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런저런 관념들로 똘똘 뭉친 에고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끊임없이 제잘제잘 세상을 생중계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몸으로 세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우리가 고안해낸 장치가 오히려 우리를 한계짓고 지배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이 에고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말 내가 될 수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